원장님, 혹시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없이 그냥 계좌이체만으로 100% 비용 처리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한도도 없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시겠죠. 원장님들의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 사내복지기금에 대해서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실 박 세무주치 로우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사실 비용 처리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근로자들의 사대보험과 소득세를 줄이는 거거든요. 오늘 설명드릴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표를 바로 보시죠. 표를 보시면 만약 현재 페이 원장에게 월 1000만원 네트로 지급하고 있다면 병원에서는 원천세와 사대보험까지 해서 매월 약 514만 9,6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급여 설계를 네트 기준으로 월 급여 800, 복지기금 200만원으로 재설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 입장에서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사대보험은 8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그냥 복지기금 통장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매달 약 183만원 정도, 1년이면 무려 2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직원 한 명당이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기존에 받던 급여를 임의로 나눠도 되냐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직원이 받던 세후 1000만원 안에는 이미 복지성 명목인 월세나 헬스장 비용, 자녀 학원비 같은 그런 복지성 지출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원장님은 그 복지 비용에까지 비싼 소득세와 사대보험을 붙여서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내복지금을 통해 비로소 그 돈에 붙어있던 불필요한 세금과 근로자 사대보험을 정밀하게 발라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실수령이 높아지고 원장님도 기업 부담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네트급여가 정착된 병의원이라면 사대보험과 세금에 대한 모든 효과를 원장님이 가져가는 꼴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급여 중 복지성을 발라내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인상될 급여 안에서 복지성으로 줄만한 항목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인상될 급여였는데 이 중에 20만원만 인상하고 30만원 정도는 복지성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만원에 대해서 사대보험과 세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세팅하면 매년 쭉 가니까 그 효과가 엄청나지겠죠. 더 놀라운 건 이 복지기금 통장에 돈을 넣은 순간 이미 100% 비용 처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비용 처리하려면 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인건비 처리해야 원장님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경비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카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금은 그냥 계좌이체만으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특별한 법령이 있는 거죠. 원래 사내복지기금 제도는 2020년까지는 지정기부금 형태로 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C기금에 출연하는 돈은 전액 한도 없이 비용 처리되는 걸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기금의 통장에 쌓인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근로자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날 지원금, 생일 축하금, 동아리 지원금, 자녀 장학금 등 일시적인 비용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기숙사나 근로자 편의시설 또는 임직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 등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원장님들이 좋아하는 골프 회원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회원권 같은 경우에 개인이 사면 자산 처리가 돼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저희는 복지기금으로 이체하는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니 첫 번째로 좋고 그렇게 쌓인 기금 통장에서 회원권을 사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금에 쌓인 돈은 세무서 관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원장님 병원은 안전합니다. 왜냐면 이체하는 단계에서 비용 처리했고 이 복지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내복지기금 설립 절차는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내복지기금 협의회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서 회의한 결과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정관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만 그 서류를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관할 등기국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법무사님에게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요. 매년 2월에는 노동부에 현황 보고를 해야 되고요. 3월에는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절차와 복지에 맞는 급여 설계는 일반 컨설팅 업체들은 컨설만 설명하고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노무사님, 법무사님에게 토스하고 넘어가는데, 저희 로텍스 자랑을 하자면 저희는 유통마진 없이 법인 설립, 급여 설계, 세무서 등록까지 원큐에 저희가 최저 수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절대 단순한 임금 쪼개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복지성이 아닌 임금을 그냥 나누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직원 설문조사입니다. 직원들의 개별적 사안을 파악해서 진짜 복지 명목으로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임금 설계를 정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기금은 계좌이체만으로 한도 없이 100%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체해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강력한 절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소득 페이 닥터 원장님이나 네트급여 직원이 많은 병원일수록 이 4대 보험 효과와 소득세 절세 효과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이건 단순한 세무 신고가 아니라 세무와 노무가 결합된 고도의 컨설팅 영역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다 싶으신 원장님들은 이 복잡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설계해줄 전문가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원장님들의 세금을 지켜드리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